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정치 현안들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빅데이터 정치 순서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네,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큐레이터 김다솜입니다. 네. 자, 먼저 김 소장님, 네.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이태원 관련 빅데이터 반응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데이터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이번 주 언급량은요 35만 4천 건으로요 지난주죠 48만 4천 건보다는 줄어들었지만요 네. 여전히 언론과 여론을 지배한 키워드였습니다. 예, 경찰이 특별수사본부 즉 특수본을 꾸려서 수사에 나서면서 급상승 연관어 1위는 이 특수본이 차지를 했고요. 이번 주 들어서 언급량이죠? 네, 맞습니다. 예. 지난주와 이번 주를 합친 건데요.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의 언급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주간. 네, 한 주간 언급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수본은 어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용산서장의 집무실과 용산구청장실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갔죠. 네. 그러면서 압수수색이라는 단어도 급상승 연관어에 들어갔고요. 오늘 12시 속보를 보니까 또 해밀턴 호텔 대표도 이 리스트에 올랐더라고요. 네. 네, 이제 특수본은 상급자의 지휘 그리고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 수사를 통해서 이번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꾸려진 기구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특수본의 보고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예. 또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 도입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형 참사 수사의 경우 이 신속성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를 마친 뒤 미진하면 특검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이제 피력했고요. 민주당은 정의당 등과 이제 손잡고 국정조사권 단독 처리 시동을 걸기로 하면서 이 특검, 국정조사 등도 급상승 연관어에 이제 오르게 됐습니다. 또 이태원 계속해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정말 속보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최근 3일 동안 데이터 분석을 또 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건 일주일간이었고요. 연관어 1위는 이제 질타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앞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강도 높게 이 질타했습니다. 그렇죠. 경찰은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라고 하면서 강도 높은 발언 쏟아냈는데 이제 윤 대통령의 일만자 경찰 질타를 두고요. 윤 대통령의 검사 스타일 리더십을 확인하는 기회였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정치권에서 이제 조금씩 나왔고요. 그런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주체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에서 경찰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한 건 사실 대통령실이었거든요. 이 때문에 경찰 책임론을 부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질타 다음으로 화제가 된 3일간 화제가 된 급상승 연관어는요. 소방서장입니다. 지난 이틀 사이에 사용량 크게 늘었는데요.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에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거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 왜 이렇게 됐냐라는 이제 반응이 있었는데 최 서장은 당시 현장에서 구조 활동 펼치면서 피해 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 4차례 주관했고요. 브리핑 당시 마이크를 쥔 손이 막 덜덜덜 떨리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이제 커뮤니티 화제가 됐는데요. 이제 커뮤니티 글 보시면 한때 이제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서는 소방서장이 주요 키워드로 올랐고 관련 글이 10,000개 이상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티즌들은 일선에서 구조하느라고 애쓰고도 입건이라니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뒤집어 쓰지 말라 등 이제 트윗을 남겼습니다. 네. 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특수본, 특별수사본부죠. 특수본에 관련된 연관어 검색이 많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번 참사의 진상이 어떤 것이냐, 특수본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높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데요. 어제 이제 특수본에서는 경찰청장 그리고 또 서울청장의 집무실을 포함해서 55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 최고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윗선 수사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 교수님. 예, 일단 경찰의 그 112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데
단순히 모든 경찰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이것이 경찰 지휘부, 수뇌부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했느냐, 네. 적절하게 지시를 했느냐, 현장 인력을 제대로 운영을 했느냐 등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경찰들만을 비난하면 안 된다라는 건 일반적인 여론이었고 네. 그와 맞물려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된 거니까요. 이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걸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단어 중에서 질타가 있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질타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나오다 보니 일각에서는 지자체 행정안전부 네. 책임은 안 묻고 경찰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하나 최성범 용산서장이 입건된 이후에 오늘 나오는 뉴스를 보면 서울 소방노조에서 성명서 내고 정무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에서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뭐냐. 왜 이거를 우리랑 엮어가지고 소방에게만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소방에게만 또 이거 떠미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수본의 수사가 자칫하면 실체를 밝히는 건 좋은데 너무 현장 중심으로 꼬리 자르기 또는 이 고위층은 책임을 안 지고 경찰하고 소방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만 책임을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뭐 대형 참사 앞에서 반성의 모습을 좀 보기도 쉽지 않고요.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좀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네. 아무래도 경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김다순 소장님, 이 빅데이터 상으로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이제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점차 이제 윗선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경찰 이번 주 급상승 연관어 살펴보시면 먼저 부실이라는 단어가 가장 네.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제 참사 당시 경찰 보고 체계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이어졌다라는 이제 지적이 쏟아지면서 부실이라는 단어 많이 보였고요. 다음으로 마약, 기동대, 한동훈 등도 이제 경찰과 함께 많이 쓰였습니다. 이제 참사 당일 압사 사고가 예견된 혼잡 지역에 기동대는 배치되지 않았지만 마약 단속 인력이 50명 넘게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실제 국회 행안위에서 이제 마약 단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놓친 거 아니냐라는 이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광호 서울청장이 이렇게 답했죠. 이제 마약 쪽에 상당한 정도의 비중을 뒀던 건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커진 것은요, 이겁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 때문인데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동훈 장관이 추진 중인 마약과의 전쟁 기조가 이제 이태원 압사 참사 배경이 됐다라는 취지의 어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를 두고 한 장관과 황 의원과 이제 김 씨에 대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요. 예. 황 의원은 이에 대해서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다라고 이제 맞섰습니다. 예. 또한 한 장관이 이제 관심 받고 싶어서 이거 연예인처럼 행동하는 거다라고 이제 비판이 내려오면서 이제 관련 단어들이 뜨거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겠죠. 그렇군요. 예, 한동훈 장관도 여기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실 국감이 있었는데 여야 공방 치열했습니다. 자, 국감 관련 빅데이터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국감 관련 빅데이터도 역시 오늘 오후 3시까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연관어 1위는 김대기 비서실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김 실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사의를 표명한 내각 구성원이나 대통령실 참모진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밝히면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 제기된 야권의 경질론에 대해서는 이 사고 원인 분석이 먼저다라고 이제 선을 딱 그었고요. 네, 예. 김 실장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이것도 뭐 후진적으로 본다라고 이제 언급해서 이제 이목을 끌었고요. 이제 김 비서실장은 참사 당시 국정상황실의 대처가 적절했냐라고 이제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국정상황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컨트롤타워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하기도 하면서 이제 네. 1위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르게 됐죠. 그렇군요. 자, 어제 국감과 관련한 연관어도 함께 살펴봤는데 국감 도중에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노트에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안 들어가 있나 봐요. 요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너무 길게 말하는 것 같아서 살짝 줄였는데 예. 사실 국감 장사에서 사실 어제 늦게 뉴스가 터져 나왔죠. 그래서 예. 김은혜, 강승규 수석의 급상승 연관어 상위권에 사실 어제 오르긴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말씀하신 대로 웃기고 있네라는 참모진의 메모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당시 논란 당사자인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이 사과했죠. 근데 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국감장에서 퇴진 당했는데 퇴장당했죠. 네, 퇴장당했죠. 그래서 결국에 이것 때문에 퇴장 그리고 카메라도 국정감사 관련 급상승 연관에 포함이 돼버렸습니다. 네. 뭐 국감장에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웃기고 있네는 진짜 참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여야 뭐 야당이죠. 야당 위주로 야당 의원들 뭐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 교수님? 분노 유발자 4인방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사예요, 참사. 그리고 참사가 일어난 지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참사 일어난 이후에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이니까 더 정말 그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임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너무 말이 안 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강승규 수석하고 김은혜 수석이 뭐 의원들의 어떤 질의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시점이 민주당 강덕구 의원이 질의하는 그 시점하고 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아무리 양보해서 설사 사담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국정감사라고 있는 자리에서 청와대 수석 2명이 사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해명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분노 유발자 4인방이라고 한 거는 이게 처음 나온 일이 아니죠. 사실 지금 부적절한 발언이 한덕수 총리가 그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한 농담성 발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초기한 면책성, 책임회피형 발언 이런 게 이제 자꾸 오버랩 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정말 뭐 소방하고 경찰만 책임 묻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의식을 못 느끼는 거 아니야? 라는 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분노 유발자 4인방을 뽑아오셨네요. 뭐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니라 예.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싶습니다.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김은혜 수석, 강승규 수석 이렇게 네 분이다 이거죠. 예. 교수님 오늘도 키워드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키워드 되게 잘 만드시잖아요. 예. 키워드의 왕. 예.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 주변 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그런 느낌입니다. 김다솜 소장님이 관련돼서 빅데이터상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보시면은 언급량은 사실 점점 한 주 한 주가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언급량 5만 4천 건으로 지난주 7만 5천 건과 비교해서 감소했고요. 네. 또 2주 전에는 13만 4천 건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태원 참사 이후 언급량이 계속해서 2주 전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 이태원 참사에 묻혀가는군요, 지금. 네,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함께 쓴 연관어 보시면요, 대부분 또 참사 관련 연관어입니다. 다만 이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어제죠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넘겨지면서 김용 언급량은 2만 6천 건을 기록했고요. 이제 급상승 연관어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단어는 공모인데요. 10여 쪽에 달하는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김 부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결국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공소장에 적었지만 이 대표가 모금을 지시했거나 혹은 자금의 존재를 알았는지 이 돈을 실제 선거에 썼는지 자체는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재명과 기소 이 두 단어를 한번 빅데이터로 조합해서 분석해 봤거든요. 연관어는 뭐 공모관계, 명절 선물, 술 접대, 계좌 추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김용 부원장 등은 이제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밝혔고요.
또 하지만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측에 술 접대를 하고 명절엔 떡값이나 고가의 선물도 보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예. 이제 결국에는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이다라고 불리고 있는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예. 검찰이 칼끝이 이 대표를 향해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이고 예. 또 이제 여론의 언급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김용 부원장이 기소가 됐고 또 정진상 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피치를 올리고 있어요. 오늘 뭐 압수수색도 진행이 네.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언급 이것도 좀 많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어느 정도 언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연관어 10위 중에서 한 8개에서 9개는 다 이태원 참사 관련이긴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그 뭐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정 교수님 지금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상보다 빠르다기보다는 최근 들어 빠르다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수사 착수라는 표현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다만 최근에 유동규 씨가 뭔가 폭탄 발언을 한다. 네, 구체적 진술이 나온다는 뉴스와 맞물려서 검찰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소장 내용을 작성을 하고 네. 특히나 지금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작한 거는 사실 좀 이례적이거든요.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일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대표의 턱 밑까지 왔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시점인 거고요. 또 두 사람이 김용 부원장도 그렇고 정진상 실장도 말 그대로 측근입니다. 뭐 성남시라든가 경기도에서 일한 경력을 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다만 공소장에 공모 혐의라든가 공범에 대해서 적시되지 않았던 부분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한쪽에 진술만 있는 것이지 뚜렷하게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 하나가 있는 거고요. 예, 예. 두 번째로 사실 국민들의 관심사는 김용, 정진상 두 명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잖아요. 근데 네. 이재명 대표가 말 그대로 지시를 했거나 관여했거나 인지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다라는 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시점이 있죠. 오늘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같이 이태원 참사 이 압사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또 제출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것이 또 하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수사에 대한 관심은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상대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 흐름도 앞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수사가 이게 뭐 제가 느끼기로는 약간 속도를 빨리 하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이게 지금 이태원 참사와 이슈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또 제출됐기 때문에 네. 이슈만으로 보면 대형 이슈가 또 하나 등장을 한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안 받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의석수를 봤을 때 이것은 야당 단독으로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좀 여러 개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대형 이슈가 연말 되면 워낙 많습니다. 예산 정국 문제도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지금 북한 미사일 문제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그래도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예, 뭐 빅데이터로 우리 정치권 현안 이슈들 살펴보고 있는데 혹시 김다순 소장님 이번 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풍산개 파동도 있었었는데 이거와 관련한 빅데이터 상황 반응 같은 거는 조사를 안 해보셨나요? 네, 이제 풍산개 관련해서는 사실 조사를 안 해보긴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댓글이나 이제 트위터에서 리트윗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네. 사실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언급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알 수는 없지만 네. 그것도 사실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키워드긴 하죠. 네, 그렇군요. 구체적인 뭐 데이터를 갖고 오신 건 아니군요.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것도 뭐 시중에서 관심이 뜨거웠었던 것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저희 다음 주에 준비가 안 한번 돼 있군요. 그거 한번 다뤄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빅데이터로 우리 정치권 이슈 현안 살펴봤습니다. 빅데이터 정치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건 교수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